혼자 공부하는 SQL 5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약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234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제약 조건은 테이블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가 완전 무결하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고요. 일단 제약 조건의 종류가 우리가 몇 개 했어요. 기본키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기억나시죠? 이걸 했고 외래키 제약 조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제약 조건이고, 그 외에 유니크 키, 고유 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체크, 디폴트 밸류,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한 게 있네요. 난널도 제약 조건이에요.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약 조건의 종류를 먼저 살피면 개념부터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기본키 제약 조건을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디는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디가 핑크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네이버의 회원이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나도 아이디를 핑크로 할래 하면은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본 키로 벌써 아이디를 지정했기 때문에 기본 키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핑크라고 해버리는 걸 아예 막아줘요.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핑크라는 아이디로. 그럼 이 사람 아이디인가요? 이 사람 아이디인가요? 헷갈리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키 제약 조건으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아이디가 혼란스럽게 헷갈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데이터가 결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핑크라는 아이디는 이 사람이 확실해요. 이 사람은 핑크라는 아이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결함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키 제약 조건은 바로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주듯이 나머지 제약 조건도 여러 가지를 보장을 해줘요. 자, 제약 조건의 먼저 종류를 먼저 볼까요? 기본키 제약 조건 외에 프라이머리 키죠, 외래키, 포린키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유니크 제약 조건, 고유키라고 불러요. 체크 제약 조건, 디폴트 정의, 널값 허용, 요 제약 조건 6가지를 MySQL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부터 우리 알고 있지만 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키 제약 조건은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기본키예요. 데이터의 행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우리는 비록 10건밖에 안 되지만, 카톡 같은 경우 어때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회원이 뭐 몇천만 명 되겠죠? 그 많은 행 중에서 기본키만 알면, 그 회원의 아이디만 알면 어떤 행인지 찾아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기본키 제약 조건의 의미고, 값은 중복될 수 없고 널값도 허용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죠. 아이디 없이 네이버에 가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키 제약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는 기본키 제약 조건을 한 개 열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아이디열의 기본키 제약 조건을 여러 번 했고요. 하나 더 용어를 좀 기억해 놓을게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기본키로 생성한 곳은요, 클러스트형 인덱스가 생성돼요. 물론 이 얘기는 아직 인덱스장에서 상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기본키로 생성한 것은 클러스트형 인덱스가 생성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테이블에 기본키를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열에 기본키를 지정했다면 다른 열에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아니지만 아이디 외에 주민번호, 이메일 등이 있다면 어때요? 얘네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번호도 중복이 안 되죠. 그리고 주민번호도 없는 사람 없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메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메일도 중복이 안 되고, 뭐 이메일 요즘 사람 다 있으니까 이메일까지 다 있다면은 주민번호와 이메일도 기본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디, 주민번호, 이메일이 다 있다면 기본키는 한 군데만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만, 한 개 열에만 해야 돼서 아이디 하든 주민번호 하든 이메일이 하든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쇼핑몰을 가정했기 때문에 아이디를 기본키로 설정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키 설정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손코딩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죠.
자, 우리 기본 키를 만들 텐데 우리 지난번에는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열을 좀 줄일게요. 줄여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할게요. 기본 키 이제 제약 조건에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네이버 DB를 다시 쓰도록 하죠. 이번 정이고 그리고 테이블을 드롭을 두 개 다 시킬게요. 바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 자, 그래서 회원 테이블부터 만드는데 아이디와 이름과 뭐 평균 키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기본 키로 만드는 방법이 열 뒤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을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아이디어를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지정할 거니까 이런 문법을 쓰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잘 만들어졌죠? 그러면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여기서도 되지만 describe 테이블 이름 주면요. 그 테이블의 구성이 보여요. 그러면 describe 테이블 하면은 테이블의 열이 멤버 아이디, 멤버 네임, 하이트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키에 PRI 써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멤버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됐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주 쓰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걸 지우고 자, 열 뒤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열들을 쭉 정의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콤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하고 멤 아이디 하면 요 멤 아이디가 기본 키로 지정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 이 방법으로 하나 완전히 동일한 방법이에요. 문법만 틀릴 뿐이지. 이렇게 해서 기본 키를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아예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기본 키를 지정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키 없이 테이블만 만들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아예 지정을 안 하고 나중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얼터 테이블인데 얼터 테이블은 테이블을 수정하라는 의미거든요. 테이블을 수정해라. 어떤 테이블? 멤버 테이블. 그리고 add constraint 하면은 제약 조건을 추가해라. 어떤 제약 조건이면 프라이머리 키를 멤버 아이디, 지금 요 테이블이죠. 멤버 테이블 여기다 추가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세 가지 방법을 알아냈는데 세 가지 방법 다 동일한 방식이니까 뭐 다 어떤 걸 쓰셔도 관계없는데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는 이 방식을 제일 간단하니까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다른 데서 이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런 방식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 외래키 제약 조건을 살펴볼게요. 자, 외래키 제약 조건은 두 테이블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자, 일단은 먼저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회원 테이블의 PK 아이디를 구매 테이블의 아이디와 연결을 했었던 걸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회원 테이블, 얘가 PK, 구매 테이블 FK, 포린 키죠.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 회원 테이블을 바로 기준 테이블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구매 테이블을 참조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1대 다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죠? 회원이 아닌데 구매하면 구매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다 확실하게 우리 회원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면 이게 바로 또 데이터의 무결성이죠.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을 건수를 찾았는데 회원에 없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입력이 안 됐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APN 같은 사람이 아직 회원에 가입 안 했으면서 구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 아예 구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회원이 아닌 사람은 구매가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무결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외래키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꼭 기억하실 거, 이게 구매 테이블, 참조 테이블이죠. 참조 테이블에 포린 키로 지정하기 위해서 요 쭉 한 요 기본 키는 요쪽에 여기 기준 테이블에 연결된 요 열은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 또는 유니크 키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로 많이 지정을 해요. 그래서 얘는 PK, FK 이렇게 관계로도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실습을 통해서 역시 외래키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교재는 240페이지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자, 테이블을 두 개를 드랍을 시킬게요. 두 개를 지우고, 자, 다시 크레디트 테이블 하는데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야겠죠. 멤버 아이디, 얘가 기준 테이블 해야겠죠. 기준 테이블을 만들고 참조 테이블을 만드는데 참조 테이블에 우리가 넘과 넘 아이디, 프로드 네임 세 개만 할게요. 간단하게. 자, 넘은 우리 오토 인크리먼트로 했죠. 그리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사실 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멤 아이디를 얘랑 연결하기 위해서 구문을 포린 키 하고 멤 아이디 하면 요 현재 요 멤 아이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퍼런스하고 멤버
이 멤버 테이블 이름이거든요. 멤버 테이블의 멤버 아이디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가 1대 다의 관계로 여태까지 봤던 그림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행하면 얘가 바로 연결이 됐었죠. 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다른 방식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멤 아이디라고 했는데 지우고 다시 볼게요. 보는데 얘가 멤 아이디지만 얘 열 이름은 반드시 멤 아이디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얘랑 얘랑 연결이 됐다 이렇게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도 가능은 한데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멤 아이디랑 멤 아이디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열 이름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PK와 FK로 연결된 열 이름은 동일하게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역시 얼터 테이블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바이 테이블 지우고, 자, 바이 테이블에도 일반적으로 바이 테이블 구매 테이블이죠. 구매 테이블 참조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포린 키 없이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얼터 테이블 볼게요. 얼터 테이블 구매 테이블 하는데 역시 add constraint 똑같죠.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포린 키를 지정해라. 멤 아이디 여기다 지정하는데 레퍼런스를 멤버 테이블, 우리 멤버 테이블 앞에 했던 거죠. 이거 멤버 테이블에 멤 아이디로 지정해라. 이렇게 해서 얼터 테이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정이 잘 됐죠. 그래서 어떤 걸 써도 관계없어요. 앞에 했던 이런 식으로 직접 테이블 만들면서 이 안에도 해도 되고, 따로 바이 테이블은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얼터 테이블로 포린 키를 지정해도 관계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이번에는 기준 테이블의 열이 변경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준 테이블의 열의 데이터까지 바뀌었어요. 자, 우리 만약에 블랙핑크가 BLK였죠?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블랙핑크가. 그래서 구매를 2개 했어요. 우리 여태가 됐던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블랙핑크의 이름과 주소를 알기 위해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조인했었죠. 조인해서 알니까 이 BLK가 이 BLK랑 같은 거니까 블랙핑크라고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회원 테이블의 아이들과 바꿨어요. BLK가 아니라 핑크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가 BLK니까 BLK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가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습을 통해서. 자, 간단하게 우리 블랙핑크 BLK 친구만 한 명만 가입을 시킬게요. 회원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물건을 2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이제 봤던 이 상황인 거죠. 이 그림, 이 상황이 지금 좀 줄일까요? 자, 이 상황 지금 2개가 지금 이 상황이 됐고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2개 조인하면 되겠죠? 조인해 볼까요? 조인해서 맞죠? 이제 BLK 블랙핑크가 지갑과 맥북을 산 것을 우리 이너 조인했던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상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블랙핑크 이 친구가 아이디를 핑크라고 바꿔달래요. 그러면은 업데이트문 기억나죠? 업데이트문으로 아이디를 BLK를 핑크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바꿔보죠. 근데 오류가 발생하네요. 이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이미 얘가 PK, FK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아이디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얘가 붕 떠버리죠. 그래서 아예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바뀌어지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나중에 이걸 구매할 때 BLK가 누구지? 찾으면 여기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PK, FK 관계가 맺어지고 처음에 회원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고 나서 얘가 데이터가 있다면은 더 이상 얘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회원 탈퇴해버릴까요? 블랙핑크가요. 회원을 탈퇴해버릴게요. 그래서 딜리트 문으로 한번 지워볼까요? 딜리트 문으로 여기서 지우는 게 탈퇴하는 거니까 지워지지도 않아요. 왜 안 지워지죠? 당연히 얘를 지워버리면요. 얘네 둘은 붕 떠버리잖아요. 이러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멀어지는 거죠. 무결한 데이터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들은 실제 누구 주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PK, FK로 관계로 맺어졌다면은 데이터가 맺어졌다면은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PK, FK로 맺어진 요 아이디가 수정이 안 되고 요 행 자체도 삭제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케이스인 거죠. 이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하긴 하죠.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얘가 BLK이고 지금 BLK가 샀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핑크로 바꾸면 얘랑 연결된 애들도 자동으로 바뀌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문제 없겠죠? 대신 자동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제가 요거 하나 바꾸고 일일이 찾아서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변경되게끔 하는 기능을 MySQL에서 제공하는데 그 구문이 바로 onUpdate Cascade예요. 그래서 onUpdate Cascade를 테이블을 만들 때 지정을 같이 하면은 얘를 만약에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가 돼요. 바뀐다는 얘기죠. 얘가 핑크고 핑크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얘에 딸려있는 FK로 딸려있는 얘의 데이터 값들도 핑크로 바뀝니다. on delete cascade인데 얘는 뭐냐면 얘는 마찬가지예요. 얘를 삭제하려면 삭제가 돼요. 대신 얘를 삭제할 때 얘네들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아이디를 바꿀 수 있다. 아이디 있는 걸 지우면 나머지도 지워져야 된다. 그렇다면 테이블을 만들 때 on update cascade 그리고 on delete cascade를 함께 써주면 됩니다. 손코딩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다시 바이 테이블을 간단하게 다시 만들고요. 만들고 역시 foreign key 한 다음에 끝내지 말고 여기 on update cascade와 on delete cascade를 추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alter 테이블로 foreign key를 만들면서 얘네까지 추가해 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인설트를 다시 해볼까요? 인설트 아까 지워졌으니까 다시 인설트를 하고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요 그림 그대로 해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이죠. 얘가 제가 얘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핑크라고 업데이트하면 바뀌는지 볼까요? 자, 업데이트에서 BLK를 핑크로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잘 됐네요. 잘 되고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해서 조인해서 보면은 어때요? 핑크라고 잘 바뀌었죠? 그래서 확인이 지금 요것처럼 얘네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딜리트 해볼까요? 딜리트해서 역시 지워지죠? 지워졌네요. 지워주고 셀렉트 해볼까요? 바이 탭을 셀렉트하면 하나도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 줄 아시겠죠? 어떻게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 요게 된 거죠. 지금 핑크를 삭제하니까 자동으로 얘네도 따라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n delete cascade, on update cascade의 의미를 파악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기타 제약 조건들 나머지들을 살펴볼게요. 자, 고유키 제약 조건인데요. 뭐 유니크 제약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값을 입력해야 돼요. 기본 키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은 기본 키는 널 값을 허용을 안 하죠. 얘는 중복만 안 되면 널 값은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널 값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키랑 비슷하지만 기본 키랑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이미 아이디를 기본 키로 정했죠. 근데 이메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메일 열이 있다고 치면은 이메일은 이미 아이디를 기본 키로 했기 때문에 얘를 기본 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도 기본 키로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도 중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 열을 유니크 키, 고유 키로 지정을 하면은 얘는 중복이 안 되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디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이디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고유 키 제약 조건입니다. 자, 우리 쿼리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멤버 테이블하고요. 멤버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아이디는 기본 키로 그리고 이메일을 추가해 볼게요. 이메일은 유니크 키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자, 설정이 됐죠? 자, 먼저 우리 BLK 블랙핑크의 이메일까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이 됐네요. 잘 됐죠? 자, 이번엔 트와이스인데 트와이스는 널 값을 입력할게요. 역시 입력이 되죠. 당연히 우리 아이디는 없으면 안 되지만 기본 키로 지정한 이메일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뭐 이거 이제 우리 APN도 얘도 우리 이메일을 블랙핑크와 동일하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입력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아시겠죠? 고유 키로 지정했기 때문에 얘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고유 키 제약 조건 괜찮죠? 그래서 고유 키 제약 조건을 지정하니까 이메일이 같은 걸로 입력을 못 하겠죠? 아이디는 다르지만 이메일이 같다. 이것도 허용을 안 하게 되죠. 사실 이메일도 중복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해서 고유키 제약 조건을 확인을 해봤어요. 248페이지 체크 제약 조건 볼게요. 체크 제약 조건은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떤 특정 범위 또는 특정 값만 입력되도록 체크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전화번호를 때 우리 국번 기억나죠? 여러 개의 국번을
02, 031 이런 것만 넣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1, 2, 3 넣으면 입력이 안 되게끔 하는 거. 또는 우리 평균 키를 넣는데 음수값을 넣으면 안 되겠죠. 또는 제가 평균 키가 160인데 실수로 오타가 나서 60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입력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제약하는 게 체크 제약 조건입니다. 형식은 체크하고 조건을 추가하면 되는데 손코딩으로 확인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멤버 테이블을 다시 지우고 멤버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여기 키를 넣을게요. 키를 넣는데 키 값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체크해 가지고요. 하이트가 100보다 크다. 그러니까 100보다 큰 것을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만들었죠. 자, 입력해 볼게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블랙핑크는 163 이걸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잘 되죠. 자, 그런데 제가 트와이스는 깜빡해서 오타로 99라고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입력이 안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여기서 체크 제약 조건을 키는 100 이상이어야 된다 해서 제약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이죠. 자, 이러니까 어때요? 데이터에 무결성이 또 하나 추가됐죠. 잘못된 데이터를 막을 수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범위 외에도 우리 아까 휴대폰 있죠? 국번 있죠? 국번은 요 중에 하나만 입력돼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얼터 테이블로 변경해 볼까요? 얼터 테이블 멤버에 add constraint에서 폰 여기 있죠? 폰온에 체크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in이 있거든요. in이 기억나시죠? in 전에 배웠던 거 02, 031, 032 얘네들만 되게끔 하자.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wice 입력해 볼게요. 0이에요. 입력이 되죠? 010 휴대폰 국번으로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얘도 입력이 안 됩니다. 어때요? 또 하나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값 정의인데요. 얘는 디폴트 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폴트 값 의미는 내가 입력을 안 하면 이 값으로 그냥 자동으로 넣어줘.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폴트로 160 하면은 키를 만약에 안 넣잖아요. 그럼 160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역시 손코딩으로 확인해 보죠. 자, 회원 테이블을 다시 삭제하고 자, 만들 때 이번에는 키를 우리가 디폴트 160 하면 기본적으로 16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실행해서 자, 또 하나 우리 국번도 전화번호 국번도 안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02로 넣겠다. 서울이죠. 이렇게 넣겠다면 역시 얼터 테이블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터 테이블로 자, 얘는 약간 형식이 다르죠. 얼터 컬럼으로 바꾸셔야 돼요. 얼터 테이블 멤버하고 얼터 컬럼 폰원인데 set 디폴트 02 이런 식으로 문법이 약간 바뀐데 저와 같은 개념으로 얘도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한 겁니다. 자, 해볼까요? 인설트에서 뭐 필요하면 당연히 다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161과 054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두 개를 디폴트로 이렇게 써서 입력을 하면 디폴트로 지정된 160과 02가 들어갑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어때요? 지금 입력한 거 있죠? 디폴트 160과 02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제가 이거 드랍을 안 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드랍하고 빨리 실행해서 설명은 다 했으니까 드랍하고 다시 테이블 설정했죠. 설정하고 다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맞죠? 예, 입력하는 거 160과 02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약 조건인 널값 허용은 우리 여러 번 사용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널이라고 써주면은 없는 것을 허용하는 거고 난널이라고 쓰면은 없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름 같은 거 어떨까요? 이름은 제약 조건 걸만한 게 없어요. 그죠? PK도 안 되죠. 이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포린키도 지금 이름을 쓰지 않을 거고 그리고 디폴트도 말이 안 되죠. 이름 안 넣으면 디폴트 이름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도 애매하고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할 때 난널면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안 넣고 회원 가입하면 나중에 복잡해지죠. 회원이 이 사람 이름은 뭐지? 이름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것은 난널로 지정하면은 역시 이름은 또 반드시 사람이 입력을 하고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어렵기도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이해가 좀 덜 됐으면은 뭐 책을 한번 더 살짝 읽어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한번 더 들어서 완전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